여러분은 스시를 먹을 때 네타와 샤리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네타라고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연어가 맛이지 밥이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통 에도마이 스시에서 맛의 중추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샤리입니다. 많은 스시업계 장인들이 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샤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사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처의 육어를 뜻하는 말이죠. 쌀알의 백색과 귀함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시장인에게 쌀을 다루는 태도는 조리를 넘어선 수행에 가깝습니다. 자연의 산물인 생선과 달리 샤리는 쌀의 품종 선택부터 도정, 불리기, 밥짓기, 그리고 식초와의 배합에 이르기까지 셰프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셰프의 철학이 가장 투명하게 투영되는 매개체죠. 그럼 이제 스시의 기본이 되는 샤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쌀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모든 쌀이 스시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끈기와 입안에서의 풀어짐이라는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셰프들은 특정 품종과 수확 시기를 집요하게 따집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코시히카리는 강한 단맛과 높은 찰기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이엔드 스시장인들은 이 쌀을 기피하거나 블렌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이유는 찰기가 너무 강해서 초대리를 섞는 과정에 밥알이 서로 떡지기 쉽고 쌀 자체의 맛이 너무 강해서 섬세한 흰살 생선의 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스시 셰프들은 어떤 쌀을 선호할까요? 적당한 아밀로스 함량을 가져 밥알이 서로 붙으면서도 혀 위에서는 나달로 흩어질 수 있는 품종을 선호합니다. 에도마이 스시의 골드 스탠다드인 사사니시키, 수분 보유력이 좋아 식어도 맛이 유지되는 아키타코마치, 알이 굵고 찰기가 적어 식감을 극대화하는 하츠시모, 감칠맛 성분이 풍부하여 최근 주목받는 치야히메, 이러한 품종들이 프로 셰프들이 선호하는 쌀이죠. 자, 이제 밥을 지어볼까요? 전기밥솥이 아닌 토기 냄비로 밥을 지을 겁니다. 이유는 둥근 바닥 형태가 강한 대류를 일으키는데요. 이때 쌀알이 쏟아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는 쌀알끼리의 눌림을 방지하고 고른 열 전달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쌀 600g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쌀을 씻어줄 건데요. 쌀이 물에 처음 닿을 때 그 물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씻는 물은 가장 깨끗한 정수물로 빠르게 씻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까지도 빠르게 진행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줍니다. 샤리용 쌀은 보통 저온 창고에서 1년 이상 숙성된 묵은 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자연 증발하면서 건조해지는데 이렇게 건조해진 쌀은 스펀지처럼 초대리를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샤리용 쌀은 너무 세게 박박 씻으면 건조한 쌀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쌀알이 깨지면 전분이 나와 밥이 질적해지므로 손끝으로 돌리듯이 부드럽게 씻어줄게요. 뿌연물이 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씻어줍니다. 그냥 밥을 해먹는다면 이렇게까지 씻을 경우 찰기가 빠져 맛이 없겠지만 우리는 스시샤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어줍니다. 쌀을 다 씻으면 반드시 물에 불려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물이 쌀알의 중심부까지 침투해서 불투명한 흰색이 될 때까지 불려줘야 해요. 이 과정을 생략하면 밥을 지을 때 겉만 익고 속은 딱딱한 신노코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수분 증발이 적고 수온이 높아 쌀이 물을 빨리 흡수하다 보니 45분에서 60분 정도 불리고요. 겨울은 건조해서 60분에서 9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쌀을 다 불렸으면 이제 물을 부어 밥을 지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물의 양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일반 밥짓기의 물의 비율은 1대 1.1에서 1.2라면 샤리는 1대1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물을 조절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햅쌀의 경우에는 쌀 자체의 수분이 많으므로 표준 비율보다 물을 줄여 1대 0.9에서 0.95로 합니다. 반면 묵은 쌀은 수분이 적으니까 1대 1이나 그보다 조금 더 늘려야겠죠? 지금은 2월이니까 쌀의 수분이 조금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1대 1 혹은 아주 미세하게만 물을 더 잡아보겠습니다. 토기 냄비에 불린 쌀을 넣을게요. 아까 쌀 600g이었으니까 물도 같은 양인 600ml 혹은 아주 조금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쌀 표면이 일자가 되게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가스불을 켜는 순간부터 셰프들은 밥 짓는 소리와 냄새에 모든 감각을 기울입니다.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불 조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셰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밥이 전혀 타지 않게 불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살짝 누르게 해서 누룽지의 고소함이 밥에 스며들게 하기도 하죠. 스시장인들은 자신들만의 맛을 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제 샤리의 맛을 좌우하는 초대리를 만들어 볼게요. 쌀이 육체라면 초대리는 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초를 쓰고 소금과 설탕을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그 스시야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초대리 레시피는 셰프의 극비사항이지만 크게 정통 에도마이파와 밸런스파로 나뉩니다. 정통 에도마이파는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적초에 소금을 더하면 날카로운 산미가 둥그러지면서 혀에서는 마치 단맛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도쿄의 많은 하이엔드 스시야가 이 계열에 속합니다. 밸런스파는 설탕을 사용하여 산미를 중화시킵니다. 설탕은 보습 효과가 있어서 샤리가 마르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중적인 스시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총 3가지 방법의 레시피로 초대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초대리 만드는 방법은 셰프들마다 모두 다 다르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따라하시면 실패는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대중적인 밸런스파 레시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환만식초를 베이스로 해볼게요. 환만식초 90ml에 설탕 40g과 소금 10g을 넣어줍니다. 잘 저어주면 약간은 녹진한 초대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초대리의 특징은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먼저 오고 그 뒤를 산미가 부드럽게 따라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스시의 맛이죠. 회전초밥집에서 한 번쯤 느껴본 그 편안한 맛입니다. 두 번째로 적초만 갖고 만들어 볼게요. 정통 에도마의 스타일입니다. 적초는 술을 만들고 남은 술찌개미를 수년간 숙성시켜 만든 겁니다. 숙성된 술찌개미는 시간이 지나면 아미노산이 증가하고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색이 짙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호박빛 색감 때문에 코아쿠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죠. 준비된 적초 100ml에 소금 2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 없이 소금만으로 간을 해서 적초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극대화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소금이 딱 잡아줘서 뒷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처음 드셔보신 분은 뭐지? 그러면서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곤 합니다. 세 번째로 블렌딩 스타일입니다. 현대 스시야에서는 복합적인 향을 위해 적초와 백초를 섞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준비한 것은 적초 베이스에 양조식초가 섞인 블렌딩 식초입니다. 색은 어둡지만 적초보다는 훨씬 부드럽죠. 여기에 소금만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 2가지 식초를 섞어 볼게요. 적초와 이 블렌딩 식초를 반반 섞고 소금은 13g 정도만 넣겠습니다. 산미가 강한 백초 계열이 섞이면 짠맛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염도를 조금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초의 묵직한 감칠맛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백초가 섞여 산미가 하나 더 얹어지니 향이 다양해집니다. 적초만 쓰면 너무 무겁고 백초만 쓰면 너무 가벼운데 그 사이 어딘가를 정확히 찌르는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레시피가 별거 없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하이엔드 스시야에서는 자신들만의 색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추가합니다. 소금도 볶아서 수분을 날린 천일염을 넣는다거나 일본 홋카이도 북부의 리시리 섬 주변에서 채취되는 최고급 다시마를 넣는다거나 3년 이상 숙성된 간장을 넣어서 색과 깊이를 더한다거나 하죠. 그리고 식초도 3가지, 4가지를 블렌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스시 체급이 나뉘게 되는 거죠. 이제 갓 지은 밥과 초대리를 섞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것이 바로 배합초통인 한길이입니다. 이 커다란 편백나무통은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볼을 사용하면 수분이 갇혀 밥이 질척해지게 되는데 한길이는 밥의 과도한 수분과 증기를 흡수해서 꼬들꼬들한 식감을 보장해주죠.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물에 적셔줘야 합니다. 마른 나무가 초대리를 다 흡수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겉표면 물기를 닦아낸 뒤에 초대리를 부어서 밥 섞기를 시작합니다. 600g으로 지은 밥을 200g씩 3등분 할 거예요. 그러니 아까 전에 만든 초대리 용량도 3분의 1만 사용해야겠죠? 자, 이제 갓 지은 밥과 초대리를 섞을게요. 주의할 점은 비빔밥 비비듯이 막 비비면 안 됩니다. 주걱을 수직으로 세워서 밥을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밥알을 으깨지 않고 나달 하나하나에 식초 코팅을 입히기 위함입니다. 밥이 으깨지면 전분풀이 나와서 식감을 망치게 돼요. 그리고 아래로 초대리가 흐르니까 뒤집어서 밥을 자르듯이 섞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다 섞일 정도의 최소한으로만 해주세요. 섞으면서 부채질을 같이 해줍니다. 과도한 수분과 찌르는 듯한 초산가스를 날려줘야 밥알 표면에 윤기가 돌게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식히면 안 됩니다. 샤리는 온도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7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라서 한 30초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리와 섞은 샤리는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30분 정도 둬서 강한 산미와 전분과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의 샤리가 완성됐습니다. 식초에 코팅이 된 샤리의 영롱한 빛이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최고급 스시야에서는 코스 도중 샤리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광어, 오징어 등 전반부의 섬세한 재료에는 백초 샤리를 사용하고, 참치, 전어 등 중후반부의 진한 재료에는 적초 샤리를 사용하고, 또 참치 뱃살이 나올 타이밍에 맞춰서는 뱃살의 지방이 녹는 최적의 온도에 맞춰 샤리를 준비하기도 하죠. 또 일부 도쿄의 엘리트 셰프들은 밥을 지을 때 물의 산도를 pH 7.2로 통제하기도 합니다. 스시에 있어서 샤리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농경학, 발효화학, 연력학, 생체역학에 결합된 복합적인 공학 산물입니다. 오늘 샤리편 어떠셨나요? 이제 스시를 드실 때 밥의 향과 온도, 산미를 한 번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